자동차의 세계 시간입니다. 자동차가 사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면, 그리고 뭔가 캐피탈 같은 것도 금리 할인을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 프로모션도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 자동차를 더 똑똑하고 알뜰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신차 살 때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사기 너무 부담이 되고 비싸죠. 네. 할부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할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요? 네, 이 모빌리티 플랫폼 차본 모빌리티가 2025년 한 해 동안 자동차 구매 견적 데이터를 분석한 이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일시불 및 할부 구매 시 평균 계약 기간, 특히 할부 기준 50.4개월, 특히 전체 할부 계약 중에 이제 60개월, 5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할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월 납입금을 낮추는 전략이 요즘은 대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시불 좀 넣어도 남은 할부는 50.4개월이 그렇죠. 평균이고, 네. 아예 할부로만 하면은 60개월, 네. 5년. 아무래도 뭐 차는 뭐 한 10년 이상도 탈 수 있으니까 네. 5년 정도 또 잡을 수 있겠고. 근데 이게 또 종류가 많아요. 신용카드 할부, 또 이제 캐피탈 같은 것도 복잡하죠. 네. 있고요. 이건 차이가 얼마나 어떻게 날까요? 네, 일단 자동차 구매를 위한 금융 상품은 크게 카드 할부와 이제 할부 금융으로 나뉘는데요. 네. 일단 카드 할부는 신용 등급이 좀 높아야 합니다. 대신 형식상 대출이 아니라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DSR 규제에 잡히지 않고요. 차를 카드 할부로 사면 DSR에 안 잡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여기에 일부 카드사의 경우는 이제 자체 페이백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대신 한도가 통상적으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신용카드사에서 운용하는 자동차 할부 금융은 이 담보대출 성격을 지니면서 DSR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캐피탈사는 반대로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승인은 좀 잘 떨어질 수 있지만 네. 이 할부 금융 상품이 형식상 대출이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SR 규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DSR 규제만 충족을 한다면 대출 한도는 또 카드 할부보다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차를 구입하려는 이 차의 가격이라든지 나의 신용 등급을 잘 비교해보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차를 사는 건 DSR 규제에 잡히지 않지만 한도가 좀 낮고, 네. 캐피탈은 DSR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에 할부보다 조금 더 한도가 넉넉하고요. 그렇죠. 네. 일장일단은 있네요. 중요한 거, 금리. 아, 금리 높을 땐 진짜 차 사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얼마 정도 돼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직후에 금리가 정말 높았거든요. 그렇죠. 막 9%, 10% 정도 됐습니다. 네, 요즘 가장 최근 기준으로 이제 찍어봤을 때 시중은행 기준 자동차 할부 금리가 지금 한 연 3.5에서 6% 수준이고요. 네. 캐피탈사는 조금 더 높습니다. 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뭐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높긴 높습니다. 그래서 할부 금리가 조금 더 안정세를 잡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동차 판매 실적도 또 금리랑 연관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부담이 되는 금리에는 또 손이 안 나가기 마련이니까. 네. 그래서 업체별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 이런 거 이용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무이자 할부라는 단어 참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요. 50개월 무이자라고 하면은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무이자 조건을 주는 대신에 현금 구매 시 할인을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즉 표면적으로는 무이자라고는 하지만 실제 총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별로 이 프로모션을 잘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작정 무이자만 보고 선택하는 거는 금전적으로는 뭐 엄청나게 현명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이고요. 정확히 좀 계산을 비교한 다음에 이자율과 할인율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이자 조건일 때는 차량 할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겠네요. 총액을. 네. 또 한
60개월 할부로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나중에 성과급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 높은 금리 빨리 갚아버리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중도 상환 언제 하는 게 유리해요? 이 할부금융 상품을 미리 갚을 경우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 여기에도요? 네, 보통 차값의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언제 갚는 게 유리하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개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뉠 것 같긴 합니다. 어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복잡한 게 생깁니다. 중고차를 살 수도 있고 네. 중고차로 내가 타던 걸 팔 수도 있는데 할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요거 좀 계산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네. 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량 소유권과 금융 계약이 분리돼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차랑 금융은 별개. 별개다. 네. 이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요. 네. 자동차 할부는 대부분 금융사가 차량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 정리가 핵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남은 할부금을 일시 완납한 다음에 매도하는 방식이겠죠. 이 경우 뭐 저당이 말소되기 때문에 절차가 깔끔해지고요. 중고차 업체를 통한 판매라면 뭐 매각 대금을 할부 잔액을 먼저 정산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이 되기는 합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자가 할부를 이어받는 할부 승계가 있습니다. 할부를 그대로 또 새 주인이 이어받는 건데요. 아하. 여기에서는 또 이제 금융 심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금융을 이어받는 사람의 신용 등급 그렇죠. 다 보는 거죠. 네, 승계 대상자의 뭐 신용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기존의 부채 상황이라든지에 따라서 거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주의할 점은 할부금보다 차량 시세가 낮은 즉 마이너스 상태를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차량을 팔아도 차액을 별도로 현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남아있는 대출 할부가 한 3천 남아있는데 네. 차값은 한 2,500밖에 그렇죠. 지금 중고차 안 쳐준다. 네. 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아주 간혹가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상태의 자동차는 좀 거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매각 전에는 반드시 할부 잔액이나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실매각가를 함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 뭐 다 갚을 게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고차로 팔고 싶은데 상대방의 신용 상태까지도 보고 심사 먼저 넣어보고 되시면 우리 계약하시죠.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2867님이 돈 없으면 차 안 사면 되죠. 뭘 할부로 차를 사요? 이렇게 보내시. 돈줄 상담소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고정희님이 이 코너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아유, 차 감사합니다. 구매 대신에 대여로 타고 싶은데요. 렌트카 또는 리스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또 마침 딱 이제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게 바로 이 리스 장기 렌트이거든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리스가 낫냐 렌트가 낫냐.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차량 소유권의 주체입니다. 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이고 할부금을 모두 갚으면 제 차가 됩니다. 차 소유권이 본인이 되고요. 반면 리스나 장기 렌트는 차량 소유권이 금융사 또는 뭐 제조사가 됩니다. 렌터카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용자는 일정 기간 살짝 빌려 타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내 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비용 구조도 살짝 다른데 할부는 보험료나 세금, 유지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하지만 장기 렌트는 이런 부분이 이제 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출 관리가 조금은 쉽고요. 리스는 이 둘의 중간 성격으로 보험은 보통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계약 종료 시점인데요. 할부는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처분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소유이니까. 네. 근데 리스나 장기 렌트는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재리스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비교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네. 일단 기준을 좀 나눠주실까요? 할부, 리스, 장기 렌탈 네. 어떻게 할부는 선택하면 돼요? 예. 이 오래 탈 생각, 이 할부는 오래 탈 생각이고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우, 리스 장기 렌트는 초기 부담을 좀 줄이고 일정 기간 편하게 이용하려는 경우에 각각 적합합니다. 결국 주행 기간이나 주행 거리나 세금, 보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어디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느냐가 이런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네요. 세금 부담까지도 그리고 또 차 자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할부로 사는 것보다는 리스나 장기 렌트가 그게 조금 더 나을 나올 것 수 있고요. 같고요. 네. 최경민님이 2004년식 21년 된 MR을 달리며 타고 있어요. 차를 바꿀 때가 왔어요. 유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래 타셨네요. 네. 연초잖아요. 네.
원래 연말에는 차 연식 바뀌기 전에 세일 많이 하잖아요. 네. 연초는 어때요? 연초도 나름 세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가 줄어드는 해이거든요. 예. 연말에 돈을 많이 지출을 하고 또 이제 구정이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소비자 지갑을 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프로모션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차 구입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연초를 노리는 거 1월달, 2월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세일을 더 많이 하니까요. 자동차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